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일상 속 숨겨진 환경사건을 파헤치는 시간, 사건 파헤기 골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청취자님께 다양한 환경사건을 소개해드릴 이 프로파일러 김민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접하는 환경뉴스를 보며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 그냥 지나치고 있지 않나요? 사건 파헤기 골치니는 처음 세계 환경을 정했던 1972년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일상과 닿아있는 환경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사건 파헤기 골치 다시 07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건 파헤기 골치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브리핑에 앞서 금주 환경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쌀쌀한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지난날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나요? 대부분 여행 등 즐거운 기억이 떠올리겠지만 저희는 이번 여름에 한 번도 태풍이 상륙하지 않았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름철엔 우리나라로 한두 개의 태풍이 북상하지만 올해 여름은 2016년 이후 9년 만에 태풍이 여는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는 발달한 폭염 고기압이 태풍의 경로를 바꿔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훨씬 강하고 넓게 확장하면서 한반도로 북상하는 경로를 막고 태풍이 고기압의 경계에 따라 중국 남부와 일본 등으로 외야도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병동사는 풍년일 정도로 작황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고요한 여름이 기후변화의 또 다른 징후일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강력한 고기압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만 바뀌어도 내년에는 거대해진 태풍이 곧장 한반도를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태풍 오는 여름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 해를 위해 태풍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사건번호 197-07 사라진 야생동물 사건 1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님들은 어떤 동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반도에서 멸절된 동물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과거 한반도는 범의 나라라 불릴 정도로 야생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깊은 산속에는 호랑이들이 서식했고 날렵한 표범과 무리를 지어 사냥하던 늑대 등이 자연 서식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해수구제 사업으로 이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해로운 짐승을 고지하는 명분으로 야생동물 퇴치 및 포획을 장려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호환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조선의 식민지 개발 및 일제의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체에서 호랑이나 표범 등의 씨가 말라버리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통계 연보에 따르면 1915년부터 1942년까지 무려 호랑이는 141마리, 표범의 경우는 1092마리가 잡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범의 포획수가 호랑이보다 훨씬 많은 것은 표범이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더 많았고 가죽 등의 활용도가 높아 인기 있던 사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기록일 뿐 실제로는 기록되지 않은 서양 사냥꾼들의 수집 목적 사냥이나 비공식적인 포획까지 합치면 실제 희생된 동물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단순히 해수구제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이 무자비한 남획은 한반도 생태계 먹이사슬에 최상위 포식자를 제거함으로써 생태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교란을 초래했습니다. 과연 한반도의 맹수들은 어떻게 종족을 감추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자연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사라진 야생동물 사건의 더 자세한 이야기는
2차 브리핑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They not like us. 일제감정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해수구제 사업으로 이미 호랑이, 표범 등 대형 맹수류의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생태계가 교란된 상황에서 6.25 전쟁과 전후 산업화는 남아있던 한국 야생동물의 멸절을 결정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1950년부터 3년간 이어진 전쟁은 한반도 전국토를 광폐화했고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직접적인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전쟁 중 이어진 폭격과 화학공격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산림을 대규모로 파괴하여 야생동물의 주요 신처와 모기 공급원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 직후의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남은 산림마저 땔감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벌목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은 민둥산으로 변하고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는 등 서식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또한 전쟁의 혼란은 야생동물에 대한 사냥을 부추겨 개체수 감소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후 국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급격한 산업화는 야생동물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서식지 파괴입니다. 경제 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공단 건설, 신도시 개발, 도로 및 댐 등 기반 시설 건설은 경제 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공단 건설, 신도시 개발, 도로 및 댐 등 기반 시설 건설은 야생동물의 핵심 서식지였던 습지, 산림 등을 직접적으로 훼손했습니다. 특히 도로 건설로 인해 서식지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구역화를 일으키면서 개체군 간의 이동을 막고 고립시켰으며 동물 교통사고 사망 증가와 먹이사슬 붕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존재하는 표범과 늑대와 같은 대형 포유류는 1960년대에 사실상 절멸되었습니다. 또한 도심에 내려오는 야생동물과 인간 간의 충돌 역시 불가피해지면서 동물들의 생존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환경오염과 독소물질 노출입니다. 공장과 도시에서 배출된 공장 폐기물과 화학물질은 정화도 않던 채 토양과 수를 오염시켰습니다. 이러한 중금속과 독소물질은 수생생물과 이를 포식하는 야생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번식 능력을 저하하고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사용된 농약과 살충제 또한 먹이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쳐 곤충, 양수류 등의 기초적인 생물종 개체수까지 감소시키는 연쇄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셋째, 조직적인 밀렵의 지속입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는 웅담, 사양 등 특정 야생동물 부위를 노리는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반달가슴곰, 사양노루 등 이미 개체수가 적었던 대형 포유류에 대한 불법 밀렵이 더 조직화돼 이들을 남한에서 절멸 직전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25 전쟁이 물리적인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한 후 급속한 산업화는 남아있던 야생동물이 회복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서식지를 완전히 잠식하여 한 번 더의 생물 다양성을 크게 훼손하고 수많은 종의 멸절을 가속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휴식을 가진 뒤 프로파일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파일 97-07 사라진 야생동물 사건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수많은 동물이 인간에 의해 절멸되어 버렸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일제감정기에 해수구제 사업으로 한반도에 서식하던 야생동물은 해로운 짐승으로 간주되면서 수많은 일본인 포스에 의해서 퇴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산림이 폭격으로 날아가 버렸고 토양 또한 화학무기에 의해 오염되면서 생태계에 광범위한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화로 인해 기반시설이나 신도시들을 대규모로 건설하면서 남은 서식지마저
치명타를 가하며 야생동물의 생존율은 급속도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밀렵과 환경오염도 야생동물이 숨쉴 틈마저 빼앗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하고 오직 인간의 편의와 발전에만 몰두했던 한국 환경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결국에는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은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훼손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일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을 되돌아보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생태계를 물려줄 것인지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끝없는 overthinking 날 파고들어와 오늘 사건 파일 1972-07의 내용이 청취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 파일 1972-07은 멸종위기종 전달하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물집인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은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생물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1급과 2급을 포함한 282종의 생물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상징인 표범에 대해 예를 들어볼까요? 검색창에 표범을 입력하시면 검색 결과가 나오면서 멸종위기 등급이나 크기 및 서식 위치 등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누리집을 활용해서 생소한 생물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퀴즈를 내는 방식으로 멸종위기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놀이로서 다가오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고 인상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퀴즈를 내면서 이번 주 미션도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미션 파일 작성까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Everything I see in my dreams, I swear that we'll be young forever. 인간 또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모든 종은 복잡한 생태적 관계망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종의 멸종은 먹이 사슬을 교란하고 다른 종의 멸종을 연쇄적으로 유발하여 생태계 전체의 기능을 약화하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종의 멸종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인간의 멸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앞으로 매주 더 생생한 사건들로 청취자분들께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사건 파일 197-07을 재청취하고 싶으시다면 다음뉴스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시작의 김기현 PD, 이 프로펠러 김수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